네, 머니투데이 방송이 기획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MTN이 쏜다. 종목 몰빵데이. 자, 대형주, 중소형주를 나눠서 하반기에 유망주를 쏙쏙 뽑아드립니다. 오늘 특집으로 함께하는 만큼 두 분이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주셨어요. 알프캐쳐주고 스마트금융팀 박성환 차장, 스타인베스트 먼저 윤동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대결 모드는 아니고요. 오늘 대형주. 그렇죠. 그리고 중소형주를 집중 분석해서 설명해드리는데요. 그 종목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전문가들이 2,600 이상 하반기 바라보고 있던데 코스닥은 1,000 이상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에 이제 하반기에 그 바람이 더 불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시황 전망을 간단하게 먼저 들어보면요. 네, 최근에 주가가 하락세를 계속 보이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수상으로 본다면 이미 이제 연정 저점을 깬 상황이라 이거 실질적으로 더 빠진 거 아니냐 이야기되고 있지만 달러 환산으로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현재 달러 환산 기준으로 본다면 연중 저점은 2,300포인트 내외이기 때문에 연중 저점을 아직 깬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PBR 국면에서 보더라도 한 배 정도 수준이 2,300포인트 언저리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2,300포인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여기에 대해서 결국 중장기 선으로 본다면 PBR 한 배 수준과 연중 저점 수준으로 바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코스피 기준 2,300포인트 정도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시스템적인 리스크, 결국 이제 대외의 부정적인 요인 그리고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연중 저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바텀이 형성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관망보다는 보유, 전체적으로 좀 더 바텀 피싱이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있는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 반전의 트리거로 굳이 보자면 유로존 경기 모멘텀의 저점 반등과 그리고 지준율 인하를 위시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하반기 이슈 그리고 외국인 지수 선물의 매수 재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환율 부분이 유로화가 달러 강세를 잠재우고 유로화 강세 반전하면서 달러 강세 어느 정도 좀 잦아들 때 이게 결국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가 아닐까. 이때 7월 6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북미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낙폭과대에 대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결국은 2분기 이후에 수급 환경을 봤을 때는 반도체라든지 증권, 바이오, 미디어, 소프트웨어 이쪽이고요. 결국 OLED나 바이오 통신 장비 등도 하반기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증권, 바이오, 미디어 압축했고요. 중소형주를 오늘 집중 분석하는 윤우식 대표께서는 코스닥 1,000포인트 넘을 수 있다라는 하반기의 전망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떤 측면이세요?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부터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올해 지금 일봉 차트로 띄워드리고 있는데 2018년도 1월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죠. 이걸 왜 띄워드리냐면 지금 남북 경협주와 관련된 이슈들이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수를 못 걸어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계열 종목들은 100%, 200% 정도 다 상승을 했죠. 자, 2분기 삼성전자 IM 쪽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력 섹터는 못 가고 그 외의 섹터들, 남북 경협주만 가는데 남북 경협주가 또다시 간다 한들 지수가 상승을 과거에 못 기대했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은 좀 희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고 또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방송에 나와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 금리 그리고 유로존에서 9월 되면 양적 완화 종료하는 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세가 굉장히 큰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차이가 계속적으로 미국의 고금리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이러니한 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2.98 찍고 다시 2.8%대로 내려왔는데 원래는 금리가 인상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긴 마련인데 추후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국면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60불대에서 어느 정도 소비자가스유 기준으로 안정되지만 향후에 70불, 80불로도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신흥국 쪽에서는 한국 증시만 유독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하반기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분들은 따라서 추가 매수해서 주식 사시는 전략보다는 예.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을 좀 사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업종별로 어떻게 주목하세요? 예, 업종별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주인 음식료종 예, 예. 그리고 통신 관련된 통신 장비 관련된 업종에 그렇군요. 주목해 보셔라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형주와 그 중소형주의 그 중복되는 유망 업종이 바이오가 두 분이 같이 꼽아주셨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형주부터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꼭 주목해 봐야 할 종목. 먼저 대형주 첫 번째 공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올 거다 이야기 나오면서 금일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 지분과 관련된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금산법에 대한 영향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를 사기가 좀 애매한 국면에서 하이닉스 쪽으로의 외국인 매수가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결국은 집중적으로 하이닉스 쪽은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2018년 영업이익단이 20조가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년비 49% 증가한 것이고 최근 2년 사이에 이익단이 무려 6배 이상 6.24배 정도 올랐습니다. 반도체 호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레버리지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이 이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말부터 나왔지만 아직도 고점 논란은 뭐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실적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과거에 이익률이 50% 언저리까지 올라가면 항상 꺾여왔던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72단 시리즈 낸드라든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형 SSD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72단 시리즈 낸드도 새롭게 매출이 시작됐기 때문에 낸드 쪽의 경쟁력이 약한 SK하이닉스가 이쪽에서 실적을 보여주면 결국은 메모리 부분에서 피크 논란은 조금 사그라들 것 같고요. 또한 PC나 어떤 스마트폰의 어떤 수요가 지금은 이제 서버향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상당히 단가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이제 시작됩니다. 올해 물론 첫 번째 발간되는 어떤 그런 물량들이 좋게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하드웨어의 변화가 1, 2년 사이에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거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야기되면서 메모리가 많이 급증했듯이 폴더폰 이쪽에서는 상당히 메모리 수요가 급증될 수밖에 없고 AI라든지 그다음에 5G 같은 쪽에서 메모리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는 메모리 수요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부분에서는 피크 논란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려가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수급적으로 양호한 부분에서는 결국은 단기적인 목표가로 봐서는 10만 5천 원 정도가 볼 수 있고요. 10만 5천 원이요? 네네. 지금 8만 8천 원이네요. 네네. 예. 시장에서는 뭐 12만 원대 정도까지 목표 주가 나와 있는데 일단 뭐 10만 원대 돌파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 추정가는 현재가부터 시장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다시 온다 보면 8만 5천 원까지 눌림목 어느 정도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지지부진했어요. 8만 원대에서 자, 지루한 움직임인데 전략가들이 12만 원 이상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10만 5천 원, 10만 원 이상은 바라보고 있네요. SK 하이닉스 저희가 제목을 황금주 그만큼 좀 눈여겨봐요. 자, 중소형주 볼까요? 첫 번째 중소형주의 황금 종목은요. 황금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부담되죠? 부분이 네. 있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이게 황금이 될지 안 될지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겠지만 향후의 미래 성장성을 좀 보고 투자하셔라라고 일단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종목 명은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큐렉소라고 하면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로봇 수술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컴퍼니와 비슷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척추용, 의료용, 그리고 무릎 관절용 수술을 로봇이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정도 붙이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장기간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미래 컴퍼니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예. 제약바이오 섹터, 의료기기 쪽에서는 큐렉소를 좀 꼽고 싶고요. 큐렉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000억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좀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의 80%가 그 식품용 그 재료를 가지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 관련된 매출은 20%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 종목을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의료 관련된 매출이 급증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뽑은 것 같습니다. 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좀 웃기게도 한국야쿠르트가 지분을 35% 정도 가지고 있죠. 식품회사가 제약바이오를 한다?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한국야쿠르트가 그 의료기기 산업의 판매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험 삼아가지고 네. 조금 이제는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가 9,700원인데 이게 9,070원. 예, 9,070원인데 예, 예.
이 종목이 이제 하반기 황금주 뭐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시장 자체를 아까 장을 말씀드릴 때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사셔도 됩니다.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들어가셔도 되지만 네. 제가 생각에는 8,500원 선까지는 조금 하방으로 열려 있다고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급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부터 8,5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나는 버텨보겠다, 네네. 시장의 변동성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8,5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예. 연내 목표가 한 13,000원 잡고 네. 손절가 종가상으로 한 7,000원 잡으시면 올해 황금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연내 목표가 13,000원, 13,000원에서 왔어요. 이게 15,000원, 16,000원까지 했다가 좀 아쉬운 부분에서 13,000원 다시 도전합니다. 연내 목표가예요.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그랬소, 기대해보겠소, 지켜봐 주이소. 자, 오늘 두 번째 중소형주 종목이었고요. 자, 대형주 이어서 볼까요? 두 번째 유망 황금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최근에 뭐 대형주 중에 꼽히는 것들이 결국 이제 MLCC, 그다음에 2차 전지 두 개가 상당히 꼽히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2차 전지 모멘텀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삼성 SDI가 뭐 대형주 중에서 눈에 띄게 들어오는데요. CATL 중국 업체가 상장 이후에 어제까지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중대형 전지 부분의 가치 평가가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하반기 전 사업 부분의 실적 호조가 삼성 SDI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연간 이익 상향 추정치가 아마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이제 하반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법 이익 회복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 보입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2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단이 1,280억 원, 특히 영업이익단 같은 경우는 QOQ로 한 80% 가까이 상승, 그리고 작년 비교해서는 2,200% 이상 급등을 보이면서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전지 부분의 경우에는 갤럭시 S9의 매출액 호조, 그리고 고객사의 폴리머 전지 독점 규모에서 높은 영업이익률이 지속되고 있고요. 네, 또한 네. 이제 중대형 전지 부분은 상업용 ESS 부분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실적이 가파른 영업이익률을 넣을 것 같습니다. 전자재료 부분 같은 경우는 편관 필름이나 OLED 쪽이 상당히 또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사업 부분이 올라온다는 점에서 삼성 SDI가 상당히 견조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6월부터 이야기되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작년에 한 개 모델의 OLED가 이야기됐다면 올해는 두 개 모델의 OLED가 이야기되고 있고 6월부터 애플향 OLED 가동률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분법 이익이 하반기 이후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폴더블 OLED 시장이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 초반 정도에 내놓을 것으로 이야기됐지만 중국 업체가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빨리 내놓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삼성전자가 올해 연내로 빨리 앞당기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폴더블 OLED 개화가 된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적으로는 조금 뭐 작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1, 2년 내에는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 글로벌 폴더블 OLED 시장이 전체 스마트폰에서 8%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장의 이름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는 중장기 성장성도 좋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CATL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 이 부분에서 거의 CATL이나 그다음에 비아드 이쪽 부분에서는 2020년도까지의 성장성을 놓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추천은 현재가부터 한 21만 5천 원 정도까지의 눌림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7만 원, 27만 손절가는 원.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 폴더블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앞서서 종목까지 같이 봤을 때 대형주, 황금주 다 봤는데요. SK 하이닉스와 삼성 SDI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르지만 좀 비슷한 그 섹터로 올 두 가지 다 꼽아 오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 중소형주 황금 종목입니다. 앞서 큐렉소에 이어 중소형주 한 종목 어떤 종목 더 내려주시겠어요? 예,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윈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스,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무슨 종목이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현재는 1,40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회사로 좀 시가총액이 1,400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나왔는데 방금 봤더니 영업이익률이 최근 들어가지고 한 10%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12%, 11%, 10%까지 떨어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윈스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보안된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무인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통신 장비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오죠. 도쿄올림픽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일본의 과거의 NTT 도코모에다가 납품 여력이 있는 윈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겠는가. 뭐 현재는 한국 모든 통신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납품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또한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띄워드린 이유는 과거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6,000원대 기업이었지만 23,000원대까지 영업이익률이 20%, 2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를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토막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패턴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놓고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밴드에서는 좀 무난한 안전한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가 12,600원인데 하반기 전략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급하게 사지 마시고 네. 매수가 11,500원 잡으시고 1차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종가상 1,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뭐 하반기 수익 잘 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부진해도 갈 놈은 간다.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기획 특집으로 준비한 저희 종목 몰빵데이 하반기에 종목 그 황금줄을 두 종목씩 전해주셨으니까 그 12월쯤에 나오셔서 이 두 종목씩 네 종목을 점검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박성원 차장과 윤우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